한국에 방문해 여행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이웃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장단점과 그 나라만의 문화가 존재하기에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지에 대해 비교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겠으나 여행하며 경험한 그 나라의 이미지와 여행의 만족도 등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하고 가장 좋았던 국가의 순위를 정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을 방문하며 겸사겸사 방문한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여행한 후기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사연들을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 올리고는 하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외국인 네티즌의 사연 또한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던 독일인 부부의 사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인지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에서 한 살이 막 지난 아기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20대 부부입니다. 제 이름은 파울이며 29살이고 제 아내 율리아는 27살로 저희는 독일 평균보다 어린 나이의 부부가 되었는데요. 빨리 결혼한 사람들 모두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으나 저희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평균 또래보다 더 빨리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독일에서 파트타임으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이고 제 아내 또한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보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독일 물가에서 독립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저는 최근 제가 제 지인들을 따라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인 중국과 한국에 방문하고 이 두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반주를 도와주고 있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음악 아카데미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 유학생들과 일본 유학생, 심지어 교수님들까지도 초청되어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카데미이며 저 역시 이분들을 위해 피아노 반주를 하다 보니 성악을 공부하러 온 동양인 학생들과 친분을 쌓게 될 수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의 공통적인 장점 중 하나는 독립한 후에도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설날이라는 아시아 국가의 달력 기준으로 이곳 유럽의 새해처럼 맞이하는 큰 행사에 저희 아카데미는 아시아 학생들의 존재감이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이때 저희 부부는 아기와 함께 중국인 교수님과 학생을 따라 중국을 여행했고 곧이어 저희의 의지대로 한국 여행을 추가로 예약해 제 아내가 평상시에 꼭 가보고 싶었다던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중국 여행은 중국 교수님을 통해 대부분 비행기 티켓을 비롯해 지원받은 것이고 조건으로 제가 중국에 위치한 한 아카데미에서 10명 정도의 학생들의 실력을 봐주며 반주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었기에 대부분의 비용은 지불받고 여행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했던 학생들이나 교수님은 친절했으나 중국 현지인들은 매우 목소리가 크며 예의가 없고 무엇보다 빨간불인데도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자동차 역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이어도 막 지나다녀 저희는 아기를 데리고 여행하기 좋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베이징에서 교수님의 고향인 상하이로 넘어가는 기차 안에서 저희는 아기가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이 속상할 정도로 중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요.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를 보며 째려보는 눈빛으로 중국말로 소리 높여 이야기해서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마저도 기차길 안에서 저희 아기가 울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왜 데려왔냐는 등 타들어가는 저희 마음을 더 속상하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이나 한국인들처럼 아시아 사람들은 독립 후에도 설날과도 같은 명절에 비행기 타고 8,000km 이상 넘어가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이곳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독립하면 독립 후 부모님들과의 인연이 정말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에서 끝나기에 저희는 한 살 조금 넘은 아기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을 하고 싶었기에 힘들더라도 아기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빨리 떠나고만 싶었던 중국에서의 일주일간의 여정은 이제는 돈을 준다고 해도 가기 싫은 그런 기억들만 가득했는데요. 현지인인 교수님과 함께 이동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았으니 만약 저희끼리만 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이 제 아내처럼 많지 않다 보니 중국보다 한국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찌됐던 중국은 아시아 초강대국 중 하나지만 한국은 휴전국이며 아기에 대한 대우나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는 부산을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기차 여행도 해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제 긴장도는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높아졌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서울역에 도착해 저희는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예매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기차역에서부터 한국은 중국과 다르고 의외로 한국이 부자나라이며 선진국 중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매표소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한국인 직원은 저희에게 외국인들에게는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코레일 패스라는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권과도 같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면 국적 확인 후 할인 적용을 해드리고 아기는 무료이니 두 분의 가격만 계산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는데요. 독일이 아무리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아기를 3명 이상 낳지 않는 이상 국가적인 혜택은 없다시피 하고 최근 독일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3명 이상의 아기를 낳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아 저출산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아기와 함께 동행하는 부부여서가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지 한국인들에게도 제공해주지 않는 절반 가격의 외국인들인 저희에게 서비스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더 놀란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의 저희 아기를 바라보는 여유로움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의 KTX라는 고속열차는 출발도 제시간대하고 300km 가까이 속도를 낼 수 있기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이 가능했는데 저희 아기는 30분 정도 조용하다가 다시 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주변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노트북을 사용하던 점자는 중년층 한국인들을 비롯해 학생들과 가족 여행으로 온 사람들 등 모두 저희 아기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육아가 미숙한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도 지친 상황이었고 아기가 제발 그만 울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아기를 자신에게 맡기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더니 아기가 신기하게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신기한 눈으로 기차 내부를 살펴보며 조용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의 답은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아기를 안쪽으로 안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는 시선, 그대로 보이게 앞을 보는 방향으로 안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는 상상도 못한 방법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인들이 가정적이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인구가 많으며 육아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의 지혜를 본받을 수 있는 문화 환경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저희 역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문화 자체가 없고 이미 독립한 저희였기에 그저 아기는 소중히 다루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지금까지 무조건 눈이 안으로 보이게 안쪽으로만 안아주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의 친절한 행동과 말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아기가 울지 않는지 공부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아기가 운다고 무조건 저희만을 나무라던 중국인들 역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에게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닌 반대로 잡고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기차 안에서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불쾌하고 힘들더라도 저희에게 쓴소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할 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이 한국인 아주머니처럼 저희에게 뜻밖의 육아 교육을 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저는 한국인들의 남을 생각하는 이런 배려 있는 모습과 그 깊이 있는 행동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며 육아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지친 상황의 중국과 한국 여행은 어찌됐던 저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여행이 되었고 특별히 한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일들은 독일보다 한국이 더 나은 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감이 들 정도로 대단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머무는 것이었는데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중국 여행에 더 신경 쓴 제 자신이 미워질 정도로 한국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대우해주는 한국 여행을 다녀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게 이야기해 주셔서 함께 글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최근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한국 유학생 친구의 조언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가 한국인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이민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계획 중에 있거든요.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독일 부부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아시아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으뜸이라 불려져 오고 있는데 의외로 이런 모습에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불안한 나라인 줄로만 알았다가 가장 안전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 소식과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하는 유익TV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